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떠나서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보자. 다시 만난 정치 공동 혁신위원.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에서 정쟁 비무장지대 한번 변신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혁신을 위해서 발전적인 날선 공방은 환영합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한 여야 혁신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가 지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장도 붙였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혁신위원장 하세요. 네, 이제 예. 자, 확 올라가네요. 그렇죠. 네. 예. 이경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지정했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네. 자, 첫 시간입니다. 네. 혁신하는데 이거는 좀 혁신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까? 자. 저는 정치에서는 대단히 새로운 게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혁신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저는 혁신이라고. 이상한 것만 안 해도 돼요. 솔직히 그지 같은 것만 안 해도 상식적으로만 가도 엄청나게 칭찬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희 당이 과거에 친이 친박 나눠가지고 개파 갈등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아왔습니까. 근데 그리고 또 당대표가 이상하게 공천하느라고 옥새 파동 나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장성철 교수님도 한참 놀리고 그랬지만. 예. 그런 것들만 안 하고 조금씩 시스템이 발전하기만 해도 그게 혁신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만 따라가도 되는데. 그럼요. 정치적으로 풀어오면 되는데 정치인들이 그 정치에 가장 약해요. 그렇죠. 그리고 야당 때 했던 얘기 여당 때 어기고 또 본인들이 잘 나갈 때 이제 나중에 망할지 모르고 또 이상한 소리 또 많이 해놓고. 그게 저는 문제죠. 이경 의원.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우선은 그 사전적으로 혁신이라는 것은 묵은 것을 새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들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정치권에 묵은 것들이 상당히 많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저건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왜 고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을 좀 비판을 한다면 민주당의 중앙위원회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솔직히 묵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좀 혁신을 해야지 한마디로 국민이 찬성하는 혁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앙위원회가 뭐죠? 민주당에는 이제 왜 우리가 이게 전당대회를 나가게 되면은 우리 내에서는 알지만 외부에서는 저 사람이 그 출마를 도전했는지도 모르게끔 컷오프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신인 지방에서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중앙에 와서 묻혀버려요. 알겠습니다. 이경 의원께서는 처음이니까 저의 수준이 중학교 2학년 정도 됩니다. 17세 정도 됩니다. 정신연령이. 제가 기자를 처음 했을 때요. 주변에서 하셨던 말씀이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할 정도로 써라.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오늘 윤리위원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오늘은 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안 나옵니까? 네, 제 생각으로.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윤리위 규정이 그 윤리위 대상자한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지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내가 가겠다 그랬는데 또 윤리위에서는 올 필요 없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려면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오늘은 당장 그렇게까지 결정 이렇게까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는 분위기 윤리위를 보니까. 얼마나 할 거예요? 윤리위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끌 거예요? 저도 지긋지긋합니다. 지금 솔직히 이거 윤리위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이미지 타격도 타격이지만 저희 당의 이미지 타격도 되게 크거든요. 네, 계속 제목에 성상남 의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도 잘 못하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민주당이 잘했었으면 저희 당 지지율 엄청 깎였을 겁니다. 민주당이 가만히만 있어도. 그럼요. 민주당이 가만히 있으면 무건수행만 했어도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큰 낭패를 봤죠. 네. 자. 두 분 하신 말씀에 재미있게 들었으나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왜 그러냐면 마치 지금 성상납 의혹이 없는데 별게 아니야. 정말 의혹뿐인데 이걸 왜 이렇게 크게 키우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런 느낌도 들려요. 그런 느낌 팩트에 대해서는 중립기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항상 그렇게 하시지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은 오늘은 내가 의견 진술을 하러 가겠다. 그런데 네가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오지 마라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우선 너는 올 필요 없어. 이것은 뭐냐? 은폐 의혹에 대해서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성상납 의혹이 이게 지금 오늘 이거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은폐 의혹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제가 그럼
성상납이 있으니까 은폐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서로 본다면은. 그래서 우선은 은폐 의혹에서 어느 정도 밝혀지면은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뭐 윤리위원회에서 뭔가 절차를 밟지 않을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끌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경 대변인께서 아마 이제 저희 당 일이다 보니까 좀 그 팩트가 잘 모르시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리위에 최초에 이제 제소가 된 거는 사실 성상납 의혹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윤리위에서 성상납 의혹 그 자체는 징계 그 회부를 안 하겠다라는 결정을 이미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리위에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이게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만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김철근 정무실장을 먼저 아마 좀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겠다라는 태도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그 윤리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그 대표께서는 항상 경찰 수사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 수사를 보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당원 당규를 이해 못하는 주관적인 판단이다 얘기를 했어요. 되게 좀 강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까 도덕적인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아예 좀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돼요. 그리고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훨씬 더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또 그쪽 의원들한테도 저도 이제 기자를 통해서도 많이 제 나름의 취재를 했는데, 제가 전혀 모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혁신 치고 나왔어요. 네, 그냥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팩트에 대해서 성상납 의혹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윤리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계속 말씀 죄송해요. 근데 뭐가 있으니까 은폐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없다는 것은 아니죠. 저도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도덕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해도 팩트가 어느 정도 확실히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천혁신, 성상납 의혹, 술 접대 의혹. 술 접대는 있었어요? 그거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먼저 알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저희 윤리위원회에서 성상납 의혹이 있었고, 예를 들면 거기에 따라서 증거인멸도 있었다라는 식의 판단을 내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성상납이 없었더라라는 수사기관의 판단 결과가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리스크를 저희 윤리위원회 쪽에서 도덕적인 거, 우리는 의혹만 있어도 이게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도 구체적인 팩트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윤리위원회가 모든 주장의 전제는 거냐.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전제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전제 50대 50으로 돼야 되는 것인데. 근데 50대 50의 찬스를 저희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그냥 내던져버릴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이상해요. 얘기하는 국민의힘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처럼 나와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 젊은 분들 중심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하고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윤핵관, 힘이 세거나 지금 굉장히 좀 실세다 그런 분들은 많이 우려하더라고요. 네,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게 그 팩트라는 게 정해지기 전에 어떤 특히 당대표에 대해서 함부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게 당이 더 큰 정쟁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뭐 팩트도 나오기 전인데 무슨 품위유지 위반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셨는데. 윤핵관이 아니심이 지금 말씀에서 더 드러납니다. 아무튼 저는 그게 되게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이준석 대표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거나 그러지도 않지만,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제대로 된 팩트 확인도 없이 쳐낸다.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당대표를 뽑는 거지 윤리위원장 뽑는 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팩트 확인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도덕적인 면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볼 문제이죠. 그런데 지금 자당의 윤리위원회가 전혀 팩트도 없이 얘기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상하게 좀 모순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요. 제가 이제 그걸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결정되고 정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사법기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뭐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형태의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이런 굉장히 사법적인 일을 다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이죠. 윤리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당원 당규, 그러니까 자당의 당원 당규를 이해 못한 주관적인 판단이다. 윤리위원장의 이제 본인의 판단이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자, 민주당 윤리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상당히 중징계죠.
근데 뭐 당원 자격 정지 된다고 하더라도 최강욱 의원이 지금 뭐 의원직을 잃거나 뭐 그렇진 않죠. 큰 당직을 갖고 계신 건 아니니까 네.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못한 정도 네. 제한이 있는 거죠. 아무튼 최강욱 의원은 재심 청구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이걸 두고도 민주당 이렇게 뭐 좀 결론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자음이 지읒이냐 디귿이냐 그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도 뭐 팩트가 있어요. 음성 파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피해를 봤다는 사람과 어떻게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만약을 붙인다면 또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무조건 최강욱 의원을 옹호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지 않는가. 제가 민주당을 오래 지켜보면서요. 윤리심판원에서 많은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큰 일인가? 이게 이렇게까지 큰 일인가? 최강욱 의원을 왜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나? 이거는 상당히 좀 이상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심판원에서 내렸던 결정 중에 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린 결정 중에 뭐냐면 두 번째가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피해자 심적 고통. 저도 여성입니다. 내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것이 진짜라는 전제 하에 들어도 이게 정말로 이렇게 피해자 심적 고통이 심한 정도인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당내 파장이 컸다라고 합니다. 당내 파장을 누가 키웠죠? 특정인들이 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이 결정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그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릴 정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하다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경 대변인님의 의견이 민주당의 주류 의견이 되기를 바라고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죠. 그럼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저희도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쌍디귿이라고 들은 민주당 보좌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죠.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자당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때 당시 이제 화상회의에서 정말 많은 보좌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 들었다면 이런 식의 판단을 하진 않았겠죠. 윤리심판원에서도 그렇게 결정한 거죠.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기업에서도 예를 들면 회의석상에서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꼭 이성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이제 쌍디귿 발언 같은 걸 하게 되면 당연히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이걸 당연히 국회의원 정도 되시는 분이면 당연히 징계를 받으실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죄송해요. 말씀 짤짤이는 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 중에는 어떤 모순이냐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는 전제를 말씀해 주시고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최강욱 의원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전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최강욱 의원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렇게 좀 모순적인 전제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최강욱 의원의 경우에는 당내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 증언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윤리심판원이 판단을 하신 거고. 이준석 대표도 오늘 영상이 나오겠죠. 7시인가요? 지켜보시죠. 근데 그것도 가세현이 안 하겠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성상납 의혹 자체는 사실 10년이 된 일이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팩트에 대해서 10년이 된 일이다? 네, 2013년의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그러면 성상납 의혹이 진짜 의혹이 아니라고 하면 10년이 지났으면 아니라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10년이 아니잖아요. 지나서 지금 팩트가 지금 확실하지 않다는 의혹하고 얘기를 이거하고 동일선상에서 놓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네. 시작하세요. 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여기에 대한 증인들이 복수로 있고 팩트 자체가 확인되는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거에 확인되지도 않았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완전히 전제 자체가 다른 거죠. 지금 전제 자체가 다른 거는 확인되지 않은 일이다? 확인되지는 않은 일인지 아닌지 지금 압니까?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됐잖아요. 확인되고 있는 중인지 압니까? 실제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수사기관에 대해서 처벌받은 적도 없는 거니까요. 이경 위원장 물어볼게요. 윤리심판원에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은 나는 안 했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윤리심판원에서는 안 했다고 하지만 이 입장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최강욱 의원의 주장을. 네, 그런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재심을 신청하는 거는 최강욱 의원의 자유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요. 여기서 이 이슈를 끝낼 것인가. 아니면 더 끌고 가서 본인이 정말로 억울하다면 이걸 밝힐 것인가. 네. 거기에는 또 당원들의 판단이 있을 거고 찬성도 있을 거고 비판이 있을 겁니다. 아니 본인의 명예도 있고요. 그럼요.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본인이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 뭐라고는 안 하는데 사실관계가 만약에 어떤 발언을 최강욱 의원이 어떻게 지금 윤리심판원이 말한 대로 그 단어를 사용했다면 그렇게 판단한 건데 그랬다면 어떻습니까? 저는요. 아까부터 그 전제였잖아요. 뭐뭐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는 시간이 지났어. 아니라는 전제로 말씀을 주시는 거고 지금 우리 그 앵커님께서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제를 주셨어요. 자, 당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판단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전제로 질문을 주신 거고 네. 그렇죠. 당연히 저도 우리 진영 많이 보시는 유튜버 방송에 나가서 이거 사실이면 징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다가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만약에 진짜 사실이다. 네. 그럼 징계감은 맞죠. 그런데 네. 이럴 때 징계 6개월 중징계가 맞는 것이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그동안의 윤리심판원에서 다뤘던 많은 것들과 비교했을 때 네. 상대적으로 6개월이 맞는 것이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지만 네. 전제가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자, 예. 이준석 대표 얘기할게요. 네.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떠나서 술 접대 네.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 접대를 받았다. 글쎄요, 저는 2013년에 이준석에게 굳이 접대를 해야 됐을까? 일단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마시고요.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2013년에 이준석이 누군가에게 술을 얻어먹으면 안 되는 존재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준석은 지금의 저 정도 내지는 저보다 약간 더 잘 나가는 정도였거든요. 비대위원이었으니까. 네. 왜 또 본인을 또 이렇게 겸손하게. 자,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2013년이니까. 네, 당대표 네. 이준석은 아니었죠. 네, 그때는 2013년에 비대위원 이준석이었고 네. 굉장히 그냥 쩔이었죠, 사실은. 쩔이었고 약간 이제 찌질한 느낌의 네. 그 젊은 느낌 억지로 내려고 당에서 갖다 놓은 장식품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쩔이 단어는 사과합니다. 제가. 쩔이 쓰면 안 되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자, 저희는 KBS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접대 대상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 문제는. 그런데요. 오늘도 원구성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살리기,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더 꼬인 측면이 있어요. 이거 어떤 발언인가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런 얘기 굳이 하실 필요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아마 고소고발 전체적으로 좀 취하해달라. 그리고 이제 검수완박 국면에서 이제 저희가 헌법 소원 관련 이런 권한쟁의 같은 거 해놓은 것도 좀 취하해달라라고 한 모양인데, 물론 이런 요청과 원구성 협상을 만약에 민주당에서 연계시키려고 했다면 그것도 부적절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런 걸 굳이 오픈하실 필요가 있을까? 네. 조금 더 원구성 협상의 속도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는 갑자기 이재명 살리기가 왜 나오는지,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살리기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대신 살려드리죠. 예. 그래요? 네. 그러면은 원구성에 협상해 주시죠. 그러면 잘 해야겠죠. 예. 원구성에 협상 안 해주시잖아요 지금. 근데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원구성이 협상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오히려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발등에 불 떨어져서 더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왜 이걸 안 하고 있지? 그럼 국민한테 더 지지율이 낮아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임기 완전 초반인데도 40%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48% 정도 나온다고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지금 현재에서는 여당에서 좀 더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야당에서 무조건 발목 잡기 한다. 그럼 야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것이 뻔히 보이는데 왜 여당에서는 저렇게 여유를 부리는지 좀 의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 있고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좀 문제가 있지만 민주당 지지율
만만치 않습니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민주당 조금 있으면은요. 네. 그거 될 거예요. 전당대회가 있죠.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현재는 좀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정도다. 근데 민주당 야당이지 않습니까? 다시 야당의 모습을 보이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간에 총질하지 않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민주당은 예, 야당이시긴 한데 워낙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아직 별로 이렇게 절박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내부 뭐 여러 가지 뭐 내홍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결국 핵심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실책들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다음번 2년 뒤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의장이랑 법사위원장을 다수당이 독식하는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당에다가 국회의장에다가 법사위원장까지 가지게 되는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거의 뭐 독주할 수 있는 최적의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회에 몇 안 되는 아주 좋은 관행 중에 하나가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분리하고 법사위원장을 소수당에게 갖도록 하는 그런 관행이었는데 이 관행이 민주당을 보호하는 관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당이 절박하지 않아, 지금 민주당이 절박하지 않아 보인다 말씀은 글쎄요, 되게 상당히 절박한데 그렇게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그런데 지금 여당은 오히려 그럼 여당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래서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최고위원과 당대표가 반말하면서 싸우는 것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얼마나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국민을 얼마나 어려워하지 않으면 그런 모습을 보일까.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여당이 좀 더 절박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경 대변인이 말씀하신 거는 이 리얼미터가 지난 13일에서 17일 전국 18세 이상 2,52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긍정 48%, 부정 45.4%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아니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까 죄송합니다. 이경 대변인 말씀하셨어요. 아까 만약에 최강욱 의원이 이런 단어를 썼다면 이거는 징계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했을 때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치인 팬덤이요. 만약에 이경 대변인이 만약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 지극히 상식적인데 그거에 이렇게 폭탄, 이 비난의 화살 막 이렇게 쏟아지고 그럴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요 솔직히 국민의힘 쪽에서 인기가 많아요, 비호감으로.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저를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하거든요. 고발 고소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그리고 우리 민주진영에서도 저의 모든 방송을 보시지 않고 일부만 보시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내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섰다면은 저는 뭐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직하면 저럴까, 어느 정도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걸 팬덤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 강성이냐 열성이냐 말씀을 주시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강성 지지층도 있지만 민주당을 지키는 것은 열성 지지층이다.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거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뭐 팬덤은 죄가 없죠. 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분들입니까? 정치에 관심 가져주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팬덤이 어떤 아젠다나 비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팬덤을 가진 정치인들이 그 팬덤을 좋은 쪽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는 쪽으로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팬덤과 문재인 팬덤 우리가 많이 구별하는데, 노무현 팬덤은 조금 더 비전 중심으로 이상 중심으로 모였다면 문재인 팬덤은 그런 거 없이 사람 중심으로 모인 팬덤의 성격이 좀 강해졌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문자 폭탄 같은 것들이 되게 경쟁을
정치를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그 문자폭탄을 오히려 정치인들이 권장하기 시작한 하나의 분기점이 됐던 거 아닌가. 그 이후부터 점점 더 폭력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재명 의원이 좀 이것을 좀 부드럽게 해달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 물론 리더십을 좀 발휘하신 건 아닌가. 그 팬덤 층에서는 그렇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팬덤조차도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팬덤이 국민의힘은 아니죠. 그쪽에도 팬덤이 있습니다. 김건희 팬덤.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스스로 만든 팬카페요? 전 그렇게 보여지는데 본인께서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든 팬카페요. 그렇게 따진다면 민주당의 모든 의원, 국민의힘 모든 의원도 다 팬카페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영부인, 대통령 배우자의 팬카페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팬덤이 자발적으로 있을 수야 있겠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팬카페를 만들고 본인께서 이제 사진을 전해주신 걸로 전달이 되어 있는, 전해지고 있는데. 스스로 만드셨고 이런 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거 사진을 전달하고 이런 것도 저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뜨겁게 혁신을 위해서 달려와가지고. 네. 태극기 부대 어떻게 그때는 어떤 생각 들었어요? 저희가 태극기 부대랑 절연하는 게 정말 힘든 과정이었죠. 힘든 과정이었고 이제는 저희 당이 그래도 이제 팬덤에 끌려다니지 않는 정당이 되는데 2년 이상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개딸이나 양아들과 관련해가지고 또 결국 그런 과정을 한번 밟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극기와 또 개딸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크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장과 우리의 20, 30대 젊은 층의 주장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천하람, 이경 천하람 공동 혁신구역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